얘들아 28쪽 보자. 일단 쉬는 시간. 그리고 그때 28쪽에 왼쪽에 있는 거 유형 15번 하면서 끝냈었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8번을 예시로 들면 x의 10제곱 더하기 10은 a0 더하기 a1의 x 더하기 1 a2의 x 더하기 2의 제곱 쭉 해서 a10의 x 플러스 1의 10제곱 이제 이런 식을 주면 절대 이거를 개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걔가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쳐다봐봐. 이렇게 더러웠어.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보면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얘들아 이거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1이 되면은 뭐 이거 2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1이 되면은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렇지? 그럼 개수들이 다 1이 되면서 A0부터 A10까지 합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얘를 얘랑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0을 넣으면 10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양변에 0을 대입하면. 근데 사실 이런 거 10 쓰면 틀리는 거야. 왜 틀리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녀석에는 잘 보면 A0이 빠져 있어, 그치? 그지 않아? 얘는 문제에서 지금 A1부터 더해서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A0는 빼줘야 돼, 여기서. 지금 얘는 A0부터 A10까지 더한 거잖아, 그치?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건 요만큼이니까 얘 값을 따로 구해준 다음에 요걸 이렇게 넘겨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은 사실 요거였던 거야, 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거니까. 근데 그러면 A0를 어떻게 구하지? 그럼 우리가 이거 단원에서 하고 싶었던 건 A0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야. 나 빼고 다 없어져야 나를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번에는 x에다 뭐를 넣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왜냐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나 빼고 다 죽을 거니까 내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얘네들 눈치 보느라고 지금 A0을 못 구하고 있었던 건데 다른 애들이만 몰라도 A0만 x 플러스 1을 안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여기는 1 더하기 10이니까 11이 되고요. 오른쪽에는 A0 빼고 싹 날아가니까 얘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A0가 11이니까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얘의 답이 마이너스 1이어서 3번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긴 얘들아 좀 어려워. 어려운 게 많아서 그냥 이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고 우리 9번에 1번, 2번 얘들 한번 고민만 해볼까? 9번에 1번이랑 2번 뭐를 대입해야 되는지만 알아채면 되는 거야. 저렇게 되려면 뭐를 넣어야 되지? 같이 보자. 뭐 오래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는 얘들아 나중에 그때 너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다시 보면 어차피 또 생각 안 날 거야.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배워. 왜냐 이게 약간 평소에 자주 쓰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냥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면 되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만 생각하면 돼. 너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x의 특정한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식이 x 제곱 더하기 어차피 왼쪽은 별로 안 중요한 거고 오른쪽을 완성만 시켜주면 되는 건데 이제 얘를 잘 보면 1번은 쉽지, 그치?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얘네들 하나만 남기면 되니까 요 개수들이 다 1이면 좋을 것 같고, 그치? x값들이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치? 대입해가지고 계산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좀 응용인데 얘들아 빼고 더하고 뭔가 저렇게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다는 거는 알아차린 분들도 있겠지만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살짝만 대입해보면 얘는 어차피 x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a0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들어오니까 빼기 a1일 거고 근데 그 다음 자리 잡고 있던 a2의 x제곱은 짝수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더라도 부호 변화가 없을 거고 홀수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딱 저런 형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집어넣으면 되겠구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 16번이 되게 중요한데 유형 16번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요 바로 이어서 배울 개념에서 자주 쓸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하게도 뭘 알아들어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다항식 A를 B로 나눴어. 그러면 요 옆에다 어떤 형태로 쓸 수 있었냐면 목 더하기 나머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걸 다항식의 나눗셈 파트에서 배웠어. 그렇지? 저런 형태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7을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5로 나눠보면 몫이 5고 나머지가 2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나머지를 구할 때 늘 주의해야 할 점을 뭐라고 배웠냐면 얘가 이 나머지는 얘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배웠어. 값 자체가. 그렇지? 근데 이제 식을 나눌 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얘의 차수가 얘의 차수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2차 식으로 나눌 거면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어야 된다고 그랬고 3차로 나눌 거면 2차 이하의 식이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늘 이거에 좀 유의를 하시고 어쨌든 얘들아 이런 꼴로 표현된 식도 항등식이야. 왜냐면 무조건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겠지. 예를 들자면 얘들아 내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는 식을 x로 나눈 거야. 그랬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요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얘들아 이것도 당연히 항등식인 거야. 왜?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잖아. 왼쪽 오른쪽이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항등식이고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양변에 x 값에 원하는 걸 집어넣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겠다. 그치? 이해돼요? 요 말 되게 중요합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거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1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를 뭘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x 빼기 1이다. 이거 바로 한 번에 적으실 수 있죠? 그렇죠? 몫과 나머지 우리가 원래 숫자 때랑 똑같이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 b, c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게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를 전개해서 얘랑 비교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들을 계속 대입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모르는 게 3개나 있을 때는 요 전개가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전개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그지? 그래서 얘를 천천히 한번 전개를 해보자. 얘를 전개를 해보면 얘 붙잡고 x랑 1이랑 곱하니까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일 거고 얘 붙잡고 얘네들이랑 한 번씩 곱하니까 x 제곱 더하기 x일 거고 얘 붙잡고 얘랑 한번 곱할 거니까 2x 더하기 2일 거고 뒤에 x 빼기 1이 이렇게 있으니까 계산하면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정확하게 똑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a는 2고 b는 4고 c는 1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다. 물론 방금 한 건 개수비교법으로 문제를 푼 거고 너네들이 원하는 숫자들을 대입해서 A, B, C를 연립해도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전개해서 개수를 확실히 비교해보는 편이 훨씬 더 구하기 쉽겠다. 그치? 그래서 되게 당연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너네 알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x를 5로 나눴더니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야 라고 하면 너네 알 수 있잖아. 이게 얼마인지. 5 곱하기 7 더하기 2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식도 마찬가지로 그냥 전개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너네는 11번을 한번 풀어보자. 11번. 근데 11번을 풀기 전에 얘들아 문제를 한번 일단 읽어보면은 얘가 지금 우리가 나눠오지 않아도 문제의 시작이 뭘로 되어 있냐면 얘를 뭘로 나누냐면 x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나누는 거야. 그렇지? 맞지?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몫이 대충 시작이 어떻게 생길지 예측할 수 있는데 무조건 2x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 나눌 때 어떻게 해? 이거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얘를 요 자리에다 집어넣어, 그치? 그 다음에 누구 비교해? 대장끼리 비교해, 그치? 요 대장이랑 얘를 만들려면 여기다 얼마 곱해야 되지? 해서 2x까지는 a와 b랑 관계없이 무조건 2x일 거야, 그치?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요 뒤에 있는 녀석이 달라져요, 그치? 그래서 얘를 한번 c로 놔놓고 전개해보면 돼. 한번 풀어볼까? 11번.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유형 문제들은 못 풀어도 괜찮아. 그냥 너네한테 한번 고민해보고 설명 들으라는 거니까. 얘들아 앞에 한번 볼까? 자 일단 얘를 요걸로 나눈다고 하니까 일단 식을 이런 형태로 써야겠다는 건 이해하지? 얘를 요걸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식 쓰고 얘로 나눌 거라고 쓰고 그 다음에 나눠 떨어진다니까 여기 나머지 자리에는 뭐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는 거고 그렇지?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를 적을 수 있겠다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근데 내가 이거 2차식으로 나눌 건데 3차를 그지? 그러면 우리가 굳이 나눠보지 않아도 그 결과는 1차였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2차랑 1차랑 곱해야 3차가 되니까. 맞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차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어쩌고 x 더하기 어쩌고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잡아놓고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3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이 1차식이 나오긴 했겠지. 그치? 근데 1차식의 기본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게 1차식 아니에요? 1차 하나 있고 상수 하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냥. 뭔지 개수를 모르니까 C와 D라고 나눴고 양변을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보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었는데 C의 값을 그냥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금 최고차항을 보시면요. 얘를 잠깐만 전개해보면 얘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랑 cx 더하기 d랑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전개했을 때 완전히 똑같이 생겨야 되는데 그럼 이 가장 차수가 높은 얘를 만들려면 둘 중에서도 가장 차수가 높은 애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전개할 때? 그죠? 그러니까 얘랑 나와서 누굴 만들어야 되냐면 이 3차항인 얘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C가 2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죠.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2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너네가 그냥 직접 갖다가 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애로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 나눈다고 하면은 얘와 얘를 비교해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얘가 되는지를 너네가 조사해서 여기다 적었을 거야. 그렇지? 나눗셈 우리 그렇게 하잖아. 얘가 x제곱이고 2x 세제곱이니까 이 뒤에 얘랑 무관하게 여기다가 너네가 2x 이렇게 적었지 않을까?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니까 이 뒤에는 내가 잘 몰라 아직. ax 더하기 b니까 비교해와야 알 것 같아. 그치? 그럼 여기만 모르니까 이제 여기 하나만 미지수로 도구는 풀 수 있어. 그치? 처음부터.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이제 요거라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식이어야 되니까 1차식은 모두 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놔둬놓고 전개해서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다면 이제 A는 BQ 더하기 R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다음부터 좀 많이 어렵거든요. 딱 이 29쪽 그 다음 쪽부터 정말 고등학교 내용의 시작이에요. 사실 그 전까지
곱셈 공식은 그냥 곱셈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만 풀면 됐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좀 개념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좀 천천히 할 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식을 이제 어떠한 식을 1차식으로 나누고 싶어. 어떤 식을 내가 어떤 이름이 p인 px라는 식이 있어. 이제 얘를 뭘로 나누고 싶냐면 어떤 1차식으로 나눌 거야. x-알파라는 어떤 1차식으로 나눠 볼 거야. 우리 그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가 무조건 몇 차여야 돼? 상수항이어야 돼, 그치? 차수가 더 낮아져야 되니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이어야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나누고 나면 어떤 몫에 해당되는 이름이 Q인 어떤 다항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R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어. 뭔가 미지수 문자가 많아서 너네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얘네들 이름인 거라고 생각해. 이런 식을 요런 1차식으로 나눠서 몫이 얘가 나오고 몫을 우리가 못 구하니까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몫을 못 구하겠죠. 아직은 얘가 몫이고 나머지는 이제 상수항인 건 알았어. 근데 내가 몫은 안 궁금한데 얼마가 남았는지만 구하고 싶어. QX는 안 궁금한데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말 기억해? 우리 지금까지 계속 뭐 하고 있었냐면 내가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나만 이 세상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냐면 R 입장에서는 나 이 녀석이 좀 거슬리네. 사실 얘들아 알파는 모르는 값이 아니야. 문제에서 줬겠지.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니까 알파는 문제에서 줬다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누구만 눈에 가시는 거냐면 얘만 모르는 거야 지금. 그치? 근데 QX의 눈을 피해서 나머지만 구하고 싶은 거야 R. 그치?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양변에 알파를 그냥 대입해 버리면 돼. 우리 계속 누구 한 명 구하고 싶을 때 걔 말고 나머지 애가 가지고 있는 거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얘를 구했잖아. 그치? 내가 양변에다가 요 알파라는 값을 대입해 보면 P 알파는 얘가 사라지면서 R 이라는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너네가 이거 식으로 보니까 미지수로 보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옆에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x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라는 식이 있고 얘를 이제 뭘로 나누고 싶냐면 x 빼기 2로 한번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얘들아. 그러면 뭐 직접 나눠도 되겠지. 근데 얘들아 엄청 복잡하잖아. 직접 나누기 귀찮잖아. 나머지만 알고 싶을 때. 그럼 얘들아 뭐라고 하면 되냐면 나 몫은 별로 안 궁금하니까 그냥 뭐 QX라는 식이 있겠지라고 적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뭐라고 두는 거냐면 나머지는 어차피 상수항일 테니까 R 이렇게 적어두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R만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럼 양면에 뭐를 대입하면 된다는 게 보여? 2를 대입하면 된다는 게 보이잖아. 그치? 얘는 내가 안 궁금하니까 어차피 얘를 없애기 위해선 양면에 2를 대입하는 거야. 왜? 이 식은 아까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양면에 너네 넣고 싶은 거 넣어도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8 더하기 6 빼기 1이니까 13이 될 거야. 뭐가? 나머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계산 없이도 어떤 식을 요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그냥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애를 여기다도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을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마저도 매번 적기 귀찮으니까 나머지 정리라는 정리를 만들었어 너가.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릴 텐데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다항식 px를 1차식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P알파이다. 요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와서 아마 처음으로 약간 정력이 느껴지는 내용이긴 해요. 중학교 때까지는 뭔가 정리라고 배울 내용들을 막 그렇게 크게 기하 아니고서야 많이 안 배웠는데 이제 여기서는 공식이 아니라 요 개념을 이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주고 몫은 안 궁금하고 나머지만 구하고 싶을 때 그걸 쉽게 구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니까 x-알파로 나눌 거면 어차피 식이 이런 형태로 적힐 거고 양변에 얘가 0이 되는 이 알파 값을 대입해 버리면 이게 날아가면서 딱 요것만 남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굳이 이거 적은 다음에 요거 하지 말고 바로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그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해 버려 라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 예시로 하나만 해볼까? 예를 들어서 x 4제곱 빼기 1을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걸 물어보면 정말 직접 나누라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떻게 했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3이지, 그치?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돼. 이제 설명은 이제 너네한테 이론을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한 거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라고 하면 그냥 얘를 이걸로 나누라는 말이 문제에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요걸 0으로 만든 애를 생각해봐. 그 다음에 그걸 요 식에다 그냥 대입만 하면 그게 나머지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81 빼기 1이니까 80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 너네가 이게 어렵게 느껴질 이유는 P와 Q와 R이라는 문자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되게 복잡해 암호처럼 보이는데 그냥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네 1차식 나누기 좀 귀찮지? 내가 몫은 몰라도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법을 알려줄게. 너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너 0으로 만든 애 누구야? 너가 나눌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거 알파잖아. 그 알파를 그냥 너한테 대입해. 그럼 그게 나머지일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뭔가 처음에는 헷갈리더라도 그냥 결국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이 계산 방식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보기 전에 하나 더 설명해야 돼. 그래서 얘들아 딱히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럼 얘들아 이게 x 빼기 알파가 아니라 사실 1차식이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건 아니야. 그지? 우리가 막 2x 더하기 1 이런 걸로 나누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도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1차식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얘를 구하기 위해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양변에 뭘 대입하면 되는 거냐면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애를 양변에 대입해주면 돼. 아까 했던 그 아이디어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x 더하기 3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똑같이 얘를 0으로 만든 x 얼마? 3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게 그 나머지가 될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 식으로 쓰면 이제 얘를 문제에서 만약에 px라고 얘 이름을 정해줬으면 이제 이 나머지는 뭐 p 3분의 1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맞죠? 자,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1, 2, 3, 4. 해줘도 돼.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문제에서 지금 얘 문제 보면 px 식 줬잖아요. 식 줬고 그 다음에 얘를 뭐 예를 들어서 2번을 기준으로 설명해주면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외우라고? 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 얘를 0으로 만든 x 얼마예요? 3을 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3을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P3이 답인 거죠.
이 식에다가 3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할 문제 푼 순서는 첫 번째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0이 되게 하는 x를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 x 값을 어디다 대입한다? p에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x 빼기 3으로 나온 나머지는 p3 하면 되는 거고 그 밑에 2x 빼기 1로 나온 나머지는 p 2분의 1 하면 되는 거고 그치? 3x 더하기 1로 나온 나머지는 p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이거 4번은 좀 계산이 복잡하긴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까지만 구해서 돼. 계산은 천천히 3분의 1 해야지. 얘들아 이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하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요거 지금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이것만 할 거거든. 요거랑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서 요걸 모르면 뒤에 걸 아예 못 풀어. 그래서 뭐 알아들었으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분모기 27분의 27, 얘도 27. 이를 뭐지? 앞에가 마이너스인데 왜 얘는 플러스?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네? 얘가 마이너스나? 왜냐면 얘 제곱한 뒤에 마이너스 안 돼. 붙여야 모르겠어. 그다음 이거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야. 문제 P3 이미 저희가 3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라는 문제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왜 플러스가 나오지? 뭐가 플러스? 이게 왜 플러스야? 자, 어차피 이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5번을 보면 문제를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px라는 식에 지금 모르는 애가 하나 있다, 그렇지? px가 무슨 식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여기 a라는 구멍이 있네. 이제 그래놓고 얘를 뭐 할 거냐면 저 밑에 있는 얘, 즉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래요, 그렇죠? 나머지가 r이라고 했는데 r이 5라고 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거 빼고 앞에만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이런 식을 이런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를 0으로 만든 x값 얼마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대입하라고? p에다가 대입하라고.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너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했더니 5 나온 거구나. 얘가 말하고 싶은 게 요건 거지, 그치? 얘들아 우리 맨날 F 이렇게 쓰던 게 이름을 P로 바꿨을 뿐이야. 요 단원에서는 P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쨌든 P-1이 오라는 건 이거 무슨 뜻이야? 여기에 X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5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P-1은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여서 얘가 5가 나오고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5구나 이런 식으로 A 값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가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6번, 7번 한번 풀어볼게요. 잘 안 되시는 분은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계산하시던 분들은 하시고 6번이랑 7번을 보면은 어쨌든 저 px라는 다항식을 2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저 2x 더하기 1을 0으로 만든 x값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쵸?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p에다가 쏙 넣어준 게 나머지일 거야. 그치? 근데 그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아 p 마이너스 2분의 1이 딱 마이너스 1인가 보네 하고 이제 저 마이너스 2분의 1을 실제 식에 대입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같다고 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a 값을 구하시면 되고 여기가 분수들이어서 계산이 좀 복잡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7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2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제 얘도 1차식인데다가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2분의 3이네 그래서 다항식에다 2분의 3을 넣으면 거기 적힌 나머지는 0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번에 할 게 요거에 대한 이해들이 다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상수항이니까 그냥 식을 대입해서 구하면 돼 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뭘 할 거냐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몫의 눈치를 피해가지고. 그럼 얘들아 잘 봐. 이제 비슷한 짓을 할 건데 이번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px라는 애를 어떤 2차식으로 나눌 건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애야. 다행히도. 그래서 그 2차식이 이렇게 생겼어. 내가 이런 애로 얘를 나눌 거야. 그럼 얘도 어쨌든 몫은 관심이 없으니까 몫은 똑같이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내가 나머지를 적어야 되는데 얘들아 나머지는 몇 차일까? 2차로 나눴잖아. 그렇지? 요거 통째로 나눈 거야. 요런 식으로 나눈 거야. 인수분해가 지금 돼서 그렇지 요 식으로 나눈 거야. 그렇지 1차겠지. 그렇지? 그럼 1차는 쌤이 아까 기본 형태가 미안해 얘들아 이거 근데 AB 말고 알파와 베타라고 쓸게. 뒤에 써야 돼서 어쨌든 저 두 개로 나눴더니 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어야 할 거고. 그렇지? 그럼 얘들아 우리 1차식의 기본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고 했지 아까?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했어. 그렇지? 우리가 아직 개수를 모르니까 저런 A와 B라는 모르는 미지수로 놔둬야겠다. 맞지?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 뭘 구하고 싶은 거야 결국? Q는 하나도 안 궁금해. 아까랑 똑같이. 요 나머지인 이 식을 이런 A와 B라는 문자 말고 예를 들어 3x 빼기 1 이런 식으로 명확한 값을 구하고 싶어. 그렇지? 그럼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A 값과 B 값인 거야. 그렇지? 누구의 눈치를 피해서? 얘를 피해서. 왜냐면 내가 얘를 모르니까. 그럼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니? 알파를 넣어보고 베타를 넣어보는 거야. 왜? 그렇게 넣었을 때 왼쪽 식이 다 날아가잖아. 맞지? 그럼 쌤이랑 8번을 예시로 들면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8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px라는 식을 x 빼기 1이랑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각각 2랑 5이다. px를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요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도 몫은 내가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냥 익명의 뭐 qx라고 놓고요. 내가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2차로 나눈 나머지는 1차일 테니까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다. 그치? 이제 뭘 할 거냐면 얘들아 그 맨 윗줄에 px를 x-1 그리고 x-2로 각각 나눈 나머지가 각각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랑 5라고 되어 있어. 그치? 얘들아 그럼 이거 먼저 한번 살펴보자.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래 얘들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 이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p라는 애한테 얘를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p라는 애한테 얘를 0으로 만드는 1을 대입하는 게 2라는 소리구나.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치? 마찬가지로 px를 어떤 1차식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5라고? 너 이거 나눌 때 직접 안 나누고 요 0으로 되는 거 대입했겠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2를 P에다가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올 텐데 그 나머지가 5라는 거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준 첫 줄의 의미는 요 P 값 두 개를 알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내가 결국 앞에 있는 요 QX의 눈치를 피해서 요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을 구할 거예요. 그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X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다 그랬는데 이왕이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X 값을 넣어줘야겠다. 그치? 얘네들의 눈치를 피해서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숫자를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1을 넣거나 2를 넣으면 얘가 싹 다 0이 돼서 날아가 버리잖아 한 번에. 그치? 그래서 먼저 x는 1을 한번 대입해보자. 지금 이 전개 과정에 나름 이유들이 다 있는 거야. 갑자기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럼 1을 대입하면 얘들아 맨 왼쪽은 뭐가 되냐면 좌변은 P1이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요 1을 대입하는 순간 얘가 0이 되어버리잖아. 요게 싹 다 곱해져 있는 녀석들은 싹 다 0이 되어 사라질 거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되겠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요 P1이 근데 내가 얼마라는 걸 아까 얘 말에서 구해왔냐면 2라는 사실을 아까 이미 구해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2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양변에다가 또 2를 대입해보면 되겠다. 그치? 왜? 이 녀석 눈 피하고 싶거든. 그치? 이 녀석 없애버리고 싶으니까 또 양변에 x는 2를 대입해야겠다. 양변에 x는 2를 대입하면 좌변은 P2가 될 거고요. 그쵸? 우변은요? 자, 왼쪽이 사라지고 얘만 남으니까 2A 플러스 B가 되겠다. 그치? 그럼 얘가 얼마랬는데 P2가 아까 5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얘들아 그럼 우리 A, B를 알고 싶었던 건데 A, B에 대한 식을 두 개나 얻었어. 그렇지? 그럼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렇게 한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면 얘들아 B, B 사라질 거고 여기 마이너스 A 2에서 5 빼면 마이너스 3 해서 여기서 이제 A가 3이 나오고 B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내가 나는 나머지를 모르니까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얘로 나눈 나머지는 결국 3x 빼기 1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네. 그치? 그래서 답은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유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푸는 과정이 엄청 길어가지고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건 2차로 나눈 나머지는 1차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둔 다음에 양변에 두 번 대입할 건데 뭘 대입한다? 요 나눈 애 인수도 있잖아. 여기 나머지는 애를 0으로 만드는 값들을 각각 대입해서 요 뒤에 있는 A와 B를 찾아준다. 오케이? 너네도 한번 9번으로 연습해 볼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만 이해했으면 그 다음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딱 요 마지막 요거 하는 게 일단 좀 많이 어렵고 요것만 좀 요 2차 식으로 나온 나머지만 너네가 좀 이해했으면 뒤에 문제는 그래도 조금 풀만한 정도? 사실 우리가 되게 일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거보다 훨씬 양이 많은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공통수학 원 책을 갖고 온 거예요. 원래 이제 너네가 그동안 중학교 때 쓰던 책으로 했으면 엄청 어려웠을 텐데 진짜 빙산의 일각만 배우는 거긴 해요. 우리가 좀 맛보기니까 일단 처음에.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걸 좀 배우더라도 베이스는 요거다. 그래서 요것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의 자매품인데요. 인수정리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정리랑 똑같아요. 자, 나머지 정리의 주장을 한번 다시 보고 가죠. 나머지 정리는 어떤 px라는 다항식을 이런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거였고요. 얘 혹은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1차식으로 나눌 때 너 매번 이렇게 해서 나눈 다음에 나머지 구하기 귀찮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양변에 알파라는 값을 대입해. 였어, 그치? 그래서 알파를 대입하는 순간 얘가 사라지면서 어차피 p 알파 요 식에다 알파를 대입한 게 곧 나머지가 될 테니까 너 앞으로는 이것도 쓰지 말고 그냥 너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그 식에 그냥 바로 알파를 대입하면 돼. 였어, 그치? 얘들아, 근데 우리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 뭐였냐면 남는 게 없어야 돼. 걔를 이렇게 딱딱딱 묶은 다음에 요 나머지가 없어야 되는 거야. 즉 나머지가 0인 게 나누어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만약 px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야? 나머지가 0이라는 게 곧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겠지, 그치? 35는 5로 나누어 떨어져. 왜? 나머지가 0이기 때문이야, 맞지? 그럼 얘들아, 나머지가 0, 근데 우리 얘들아 이걸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고 방금 배웠냐면 p에다가 쟤를 0으로 만드는 알파를 대입하면 된다고 배웠어, 그치? 아, 그러면 어떤 다항식이 x-알파 이런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라는 의미고, 즉 이 식에다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거구나. 그치? 원래 넣으면 나머지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0이 나온다는 이야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px가 x-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제 px라고 하면 너네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a 요게 x-1로 나누어 떨어질 때 a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 즉 저 식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 나머지인데 그게 0이구나 해서 여기다 1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해주면 될 거예요, 그죠? 얘들아, 근데 한 가지 더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 이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얘랑 완전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야 돼. 방금 우리가 이게 성립하면 곧 p 알파가 0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도 이 녀석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겠구나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갑자기 p3은 0. 너네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px라는 다항식은 x-3으로 나누어 떨어지겠구나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를 보고 얘를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요 0이 된다, 어떤 값을 대입하는데 0이 된다? 그럼 얘로 나누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얘들아, 근데 우리 35를 5 곱하기 7로 이렇게 나누면, 그러니까 35는 5로 나누어 떨어지기도 하고 7로 나누어 떨어지기도 하는 순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때 얘네들을 35에 뭐라고 불렀어? 약수라고 불렀죠. 뭐야, 예습했어? 이게 인수인데? 그거 교육에 있는데? 이걸 약수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걸 식에서는 인수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px라는 식을 인수분해했는데 x 빼기 3, x 빼기 5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인수분해에 있는 인수도 여기서 따온 말인데요. 요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부릅니다.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식을. 그러면 여러분 px는 x 빼기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px는 x-3을 인수로 가진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지금 내용이 뭐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 인수 정리를 정리하자면 내가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즉 얘를 인수로 가진다 라는 말은 뭐와 똑같은 말이라면 거기다가 얘를 0으로 만드는 알파를 p에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 랑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도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다항식에 대해서 거기다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나온다? 그럼 너 x-알파로 나눠 떨어지는구나, 즉 x-알파를 인수로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요게 인수정리가 하는 말이고 약간 나머지 정리의 연장선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10번, 11번, 12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음 1차식으로 px가 나누어 떨어지면 5,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x래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 거냐면 아까 모여야 나누어 떨어지는 거라고요? 대입해서 0돼야 나누어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p를 구해보시면 돼요. 그죠? 얘가 0이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 0이 아니면 안 나누어 떨어지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똑같이 해결하면 되겠다. 그럼 얘들아 그 밑에 다음 1차식 a가 px의 인수이면 이것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누어 떨어진다가 곧 인수이다. 약수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번부터 12번이랑 13번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그 방법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럼 얘들아 16번에선 또 다시 말을 바꿨어. 또 뭐라고 하고 있어? 저기 적혀있는 1차식으로 px가 나눠 떨어져야 된대. 그치? 그럼 어떻게 풀면 돼? 방금 했던 것처럼 a를 0으로 만든 애를 p에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거네. 그치? 그럼 16번의 경우는 p2가 0이라는 거니까 저기다 실제로 2를 대입해서 0이 나오게 하는 a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a를 인수로 가진다가 곧 정확하게 a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의미라 그랬어. 그렇지? 둘 다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네.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앞에서부터 배웠던 거 쌤이 문제 풀 거 하나 줄 거라서 그거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배운 세 개가 다음 단원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다음 단원이 인수분해거든요. 사실 이 세 개는 다 인수분해 하려고 배우는 내용들이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인수분해를 새로운 방식으로 배울 텐데 3학년 때 했던 거는 진짜 잽도 안 되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법을 배울 텐데 거기에 써야 되는 정리들이니까 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조립제법은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하잖아 얘들아. 아니 그럼 계속 왜 몫은 안 구하는 거지? 나머지만 구해서 뭘 하지? 그지? 그래서 나머지만 구해야 되는 상황에까지는 요것만 쓰지만 몫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 몫도 쉽게 구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개발을 해냈어. 물론 얘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얘들아 이것도 완전 헷갈려. 한번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다항식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3x 빼기 1을 x-2로 나눴을 때 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할 거야 얘들아. 약간 그냥 방법이야. 잘 봐. 처음에 너네가 뭘 해야 되냐면 선을 이렇게 그어. 약간 요 정도 사이즈로 그으면 돼. 나누는 방법이야 진짜. 그냥 얘는 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 필요가 없고 애초에 외우라고 나오는 내용이야. 그럼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얘네들의 개수를 요 나눌식 있잖아. 얘네들의 개수를 여기다 일렬로 적으면 돼. 단 만약에 2창, 1창 중간에 빠뜨린 게 있어. 그럼 뭐 하면 되냐면 0이라고 적어주고 넘어가야 돼. 빼뜨리면 안 돼. 그럼 봐봐. 얘 개수 1, 얘 개수 얼마? 2, 요놈 개수 얼마? 마이너스 3, 요놈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적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얘들아 뭐 할 거냐면 x 빼기 2로 나눌 거잖아. 그렇지? 그럼 아까 했던 거 나머지 정리했던 것처럼 얘들아 얘를 0으로 만든 x가 얼마야? 2야. 그렇지? 그럼 여기다 2를 적으면 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얘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원래라면. 이렇게 안 구하고 개수만 써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다 적었으면 이제 할 준비가 다 된 거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잘 봐. 요 왼쪽 맨 왼쪽에 있는 애를 붙잡고 여기 적혀 있는 애랑 더해. 얘들아 근데 여기 비어 있지. 그지? 그럼 여기 그냥 그 결과를 여기다 적으면 돼. 얼마야? 1이야, 그지? 오케이? 여기서 내려올 때는 무조건 더하는 거라고 기억해. 왜 위아래에서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뭔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 하냐면 요 왼쪽에 있는 애랑 곱하면 돼. 곱하면 얼마야? 2야, 그지? 여기다 2 적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이거 여기서는 무조건 뭐 하는 거라고? 위아래 더하라고, 그치?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여기다 4 적어.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또 곱해. 여기는 다 곱하는 거야. 곱해서 여기다 적어. 그러면 8. 얘네들은 또 더해. 더한 결과를 여기다가 적어. 얘네들은 또 곱해. 곱한 결과를 여기다가 적어.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더한 걸 여기다가 적으면 끝나. 여기 있는 숫자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맨 오른쪽에만 딱 띄워봐야 되더라. 요게 나머지야. 얘를 이걸로 나누는. 이 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가 딱 여기 있게 되고 여기 잘 보면 얘들아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맨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개수야. 우리 아까 이것도 그렇게 썼잖아, 그치? 3차, 2차, 1차 상수 개수들만 적어놓은 거잖아. 여기 나온 것도 개수만 적히게 돼. 그니까 몫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몫이고 나머지가 9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뭐를?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불러요. 뭔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 하는 방법을 너네가 적응만 하면 되는 거거든. 쌤이 22번 앞에다 풀 테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힘으로 한번 22번을 해보세요. 저는 22번을 한 번 더 앞에다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을 x 빼기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앞에 있는 애의 개수를 먼저 이렇게 일렬로 적어주고 저 뒤에 나눠지는 애가 3이니까 3을 여기다 딱 적어주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다시 더하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거 톡 띄면 요게 나머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차항 1차항 상수항 얘가 뭐 확실히 우리가 직접 나누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23번부터 27번까지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네, 이게 3개인데 어떻게 4개가 나와?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안 적힌 애는 개수가 0인 거니까 0을 적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 창이 없으면 이 창 개수가 0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0을 적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3차, 2차, 1차, 0차 자리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안 왔어도 거기 자리 비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거기다가 하시고 몫이 뭔지 나머지가 뭔지 식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1, 4, 5, 9 하고 남겨놓으면 안 되고 그럼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뭔지를 식으로 꼭 적어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을 해요. 24번은 겁나 크게 나오는 게 맞아. 마이너스 몇씩 이렇게. 하다가 막히시면 이야기하시고. 이거 다 풀어요. 아니요. 옆에 26번까지 맞죠. 26번. (26번까지) 되신 분들은 뒤에 31번, 32번도 해보세요. 걔는 4차식입니다. 4차식.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또 하나 빠뜨렸다. 1차항 없는데. 1차항 영어 적어야 돼. 우와, 나 내가 바뀌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랑 부모 들을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1번. 네. 4차식이니까 똑같이 4차부터 쫙 적으면 돼요. 빨리 푸신 분들은 좀 옆에 거 풀면서 기다려주세요.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나는 진행해서 만약에 X 제곱이 있으면 여기 나머지 아니 그 무조건 X가 X 제곱이야. 있죠. 맞아요. X는 근데 나머지가 0이 나올 수는 있어. 그쵸? 나머지 나눠 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인 거죠. 얘도 있지. 그리고 얘가 3세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 나머지가 나와 있는 것도 맨 오른쪽에 똑같이 하나만 떼면 되고 거기서부터 쭉 3차인 거죠.
31번은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그냥 차수가 올라가더라도 방식이 동일한 거를 먼저 해보라고 한번 한 거고요.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31번을 보시면 와 근데 31번은 첫 문제부터 넘어간 게 2차를 안 적어줬다 지금. 그지? 원래는 풀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2차를 빼놨네 문제에서. 그래서 너네가 더 헷갈렸겠구나. 맨 앞에 차수부터 적으면 돼. 4차 3차 근데 2차가 안 왔네? 0 적어놔야 돼. 이걸 빠뜨리면 아마 답이 이상하게 나오겠다. 그치? 1차 상수 이렇게 적고 똑같이 3차 할 때랑 조립제법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저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1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계속 풀던 방식대로요. 그죠? 그럼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이 뒤에서부터 1차 상수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얘가 개수만 저거랑 똑같이 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6이 되겠다. 그치?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데 얘들아 정말 마지막이야. 근데 이제 그런 너네 혹시 뭐 풀면서 약간 호기심 같은 거 못 느꼈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어? 안 들었겠지, 그렇지? 이게 얘들아 봐봐. 내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게. 이거 지금 너네가 나눈 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1차식들이었어. 그러니까 1차식이 x 빼기 1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3x 아까 우리 봤듯이 3x 빼기 1 이런 것도 있고 3x 빼기 3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로 안 나눠보고 계속 지금 이걸로 나누고 있잖아. 그럼 쌤이 한번 너네들한테 하나를 물어볼 건데 얘들아 어떤 식을 x-1로 나눌 때 너네 조립제법 어떤 x 값으로 해야 돼? 1 적고 이렇게 나눠야 돼. 그치? 그럼 얘들아 얘에 대한 정보는 뭐가 다 전달해 준 거야? 1 하나 전달하고 띡 끝난 거야. 그치? 별 문제 없었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의 3배인 3x 빼기 3으로 나눌 때 얘들아 아까 쌤이 계속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얘를 0으로 만든 x로 조립제법을 해줘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우리 이걸로 나눠도 뭘로 조립제법 하게 돼? 1로 조립제법 하게 돼.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치? 왜냐면 얘랑 분명 3배 얘가 더 커. 그지 않아? 여기다 3 곱하면 이거잖아. 그치? 얘들아 3배 큰 걸로 나누면 몫이 3배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몫은 3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너네가 2로 나누다가 6으로 나눴어. 그치? 2명에서 나눠 먹을 거 6명에서 나눠 먹으면 3배 줄어들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여기선 반영이 돼? 안 돼? 안 되고 있어 지금.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가려놓고 봤을 때 뭐가 x 빼기 1이고 뭐가 3x 빼기 3으로 나눴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얘들아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일 때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이 조립제법은 결국에는 최고 차항이 1일 때 쓸 수 있는 방식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뭐도 나눌 수 있냐면 얘도 나눌 수 있어. 방금 내가 말한 것에 아이디어가 있어. 얘들아 봐봐. 이게 3배잖아. 그치? 그러면 몫이 3분의 1배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들아 나머지는 가만히 놔두고 예를 들어 나머지가 여기 봤더니 9하고 여기에 3, 6, 마이너스 9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서 다 풀고 나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얘를 해석해보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얼마다?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고 나머지가 9다 요런 이야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3x 빼기 3으로 나누잖아. 얘들아 참고로 나머지는 안 변해.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돼. 나머지는 9 그대로야. 아까 우리 나머지 정리할 때 봤었잖아. 이거 x 빼기 1로 나누든 3x 빼기 3으로 나누든 똑같이 1 대입해서 구했을 거고 같은 나머지가 나오는 건 당연해. 근데 뭐만 바뀌냐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몫이 3분의 1로 주는 거야. 그치? 얘가 3배니까 얘는 3분의 1로 주니까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3분의 1을 해줘야겠다. 그치? 3배 많은 사람한테 나눠줄 거니까. 맞지? 그래서 얘의 몫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되겠다. 정리하자면 얘들아 내가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예를 들어서 내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너무 크게 적었다. x 빼기 1 요거를 2x 더하기 1
2x 빼기 2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너네 똑같이 일단 조립제법 해. 뭘로? 얘를 0으로 만드는 1로 똑같이 조립제법을 하되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아, 얘는 사실 2x 빼기 2가 아니라 x 빼기 1로 나는 못과 나머지를 나는 지금 구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짝 그걸 의식하면서 조립제법을 해. 이렇게 나왔어. 그러고 나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아, 맞다. 나 이거 수식으로 쓰면 x제곱 빼기 3x 빼기 2고 나머지가 3인 건 마이너스 3인 건 맞는데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나보다 얘로 나눈 나머지구나. 그러면 나는 얘보다 2배 큰 걸로 나눴으니까 여기다 전체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준 게 나로 나는 저 식으로 나눈 몫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즉 ax 더하기 b로 나눴으면 몫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된다? a분의 1배를 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5배 더 많은 사람, a배 더 많은 사람한테 나눠줄 거니까 나눠줄 수 있는 양이 a로 나눈 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안 변하고 몫은 이렇게 된다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34번을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34번은? 이거 계산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럼 얘들아 여전히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식을요 2x 더하기 1로 나누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의식은 하라고 얘들아. 이거 얘가 1이 아니네. 그럼 나중에 내가 몇 배 해줘야겠다 몫에다가 2분의 1을 해줘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인 마이너스 2분의 1로 얘는 조립제법을 해줘야겠다. 그럼 개수 쓰면 2, 3, 마이너스 1, 1이고요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해서 2가 나오니까 사실 몫에 이제 2x제곱 더하기 2x 빼기 2가 올 것 같지만 사실 내가 2로 시작했으니까 2로 나눠줘야 된다 전체를.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도 2로 나누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나머지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갖다 적어. 몫만 2분의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얘가 몫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걔는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썼느냐면 그 밑에 요 풀이 보면 34번은 빈칸이 있잖아. 걔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거였던 거야. 내가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조립제법을 해봤어. 근데 내가 여기서 구한 얘는 사실은 내가 아니라 x 더하기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한 결과니까 이걸 몫과 나머지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었겠네. 그치? 우리 이렇게 쓰는 거 배웠어. 얘로 나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야. 이런 형태로 쓰는 거 배웠어. 그치? 근데 사실은 나 얘로 나눈 게 아니라 요게 이거의 2배가 돼야 돼. 나 사실 얘로 나눈 몫이 궁금한 거야. 그니까 너가 절반 줄어들어야 돼. 그니까 얘를 2로 나눈 얘가 이렇게 와서 얘가 몫이 되게 된다가 하고 싶은 말인 거고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상 가만히 있는 걸 볼 수 있지. 그치? 얘가 2배 늘었으니까 얘가 2배 줄어야 정확하게 똑같은 식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몫이 절반이 된다는 거를 저 문제에서는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35번이랑 38번은 시간 좀 쓰겠다. 그죠? 35, 38 이렇게 해보고 얘들아 이렇게까지 한번 나타내봐. 요 식까지 한번 적어봐. 여기 적은 것처럼. 안 되면 바로 이야기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푸셨겠지만 35번은 이제 제가 적으라고 했던 풀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적어보면 좋겠다. 이게 이렇게 해야 너네가 좀 이해가 되니까. 여기 조리제법의 결과는 사실 내가 아니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였어. 그러니까 나로 나누면 몫이 절반으로 준 얘가 될 거야.를 요 식에 다 나타내주면 좋겠다. 그치? 마찬가지로 너네한테 시킨 38번은 식이 좀 많이 길다. 그지? 4차 식일 때도 여전히 너네가 뭘 유의해야 돼? 혹시 안온에 있나? 안온에 있으면 계자리인 0으로 우리가 꼭 만들어 놔야 돼.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쭉 조리제법 하고 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온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하고 8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너네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문제에서 준 px라는 식은 이제 내가 아니라 x 빼기 우리가 조리제법을 3분의 1로 하잖아 얘들아. 그치? 내가 아니라 여기 나온 이 결과는 x 빼기 3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인 거야. X 아니 플러스 아니 뭐 잘못했어? 제가 뜬 얘로 나는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x 빼기 3분의 1이 아니라 나는 얘보다 3배 큰 걸로 나눌 거니까 얘가 3배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쟤를 전체를 다 3으로 나눈 그래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단원을 다 한 거거든요. 거의 모든 개념을. 물론 이제 책이 쉽다 보니까 좀 빠진 개념들이 있지만 굵직굵직한 거는 다 배운 거고 다음 수요일 시간에 좀 복습하면서 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 거니까 그 숙제 양을 좀 적게 잡았거든요. 요거 못하는 방법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수업 때 봅시다. 근데 나머지가 분수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어떤 형태든 다 가능하죠. 일단 상수항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목도 분수로 나올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분수가 들어있어도 상관없죠. 근데 목에 상수함이 없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요? 상관없어. 그냥 식이기만 하면 돼요.